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진행하고 신부가 한국어 시험을 치러야 한국에 넘어올 수가 있어서 아직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한두 달 정도 공부하고 차라리 한국에 와서 시험을 치르는 제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결혼을 했는데 한국어 공부한다고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으니 마음만 더 아쉽네요. 솔직히 서로 마음을 맞춰서 같이 살면서 부부끼리 빨리 합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참 답답하네요. 국결스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질문자님의 답답한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신부를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남성들은 다 공감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제결혼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국제결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다루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국제결혼 커플들의 이혼율을 보면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인들끼리 결혼한 커플의 이혼율이 40%를 넘는 것을 보면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경우가 아니거나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뭔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금세 파경으로 이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의 문제가 국제결혼의 실패 원인이라 생각해서인지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국제결혼법을 개정해 국제결혼을 한 신부들은 반드시 토픽 한국어 능력 인정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조항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신부가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생이별을 하는 부부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인지 과거보다 현재는 국제결혼을 진행하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비용과 부담이 전보다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회사는 신부가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통과하는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결혼한 뒤 입국하는 데 짧으면 6개월, 길면 10개월 남짓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한국어 교육은 사실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토익, 토플 시험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영어 국가권 원어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자격증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한국어 공부도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신부의 나라에서 고작 몇 달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해서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의사소통 능력은 사실 혼자서 독학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주변에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 하기 나름이겠지만 한국에 온 지 최소 5, 6년은 되어야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10년 정도 생활한 여성들도 아직 영화를 보거나 조금은 어려운 뉴스의 내용들은 아직도 어려운 말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할 때 언어가 미치는 비중은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언어 외에 바디랭귀지인 몸짓과 제스처인 시각 요소가 의사소통의 비중의 55%, 음색, 목소리, 억양 비중이 38%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진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한국말, 한국어를 몰라도 사실 크게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는 말,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치른 신부들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정책은 반드시 제고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절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빨리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부끼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빨리 한국에 입국해서 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책이 쉽게 조정되고 바뀌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결혼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신부가 치르는 시험은 무엇을 위한 시험일까요? 시험을 위한 시험인가요? 아니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시험인가요? 시험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신부에게만 한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신부의 나라의 말을 일정 수준 이상 공부를 하고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줘서 서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비언어적인 태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어도 진심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과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든 의사소통은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신부가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합니다. 아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신부 나라의 문화, 역사, 전통 등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결혼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화 차이 극복,
파경의 문제 예방, 부부 사이 회복 등과 같이 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공감대와 추억을 많이 만들기 위해 애쓴다면 신부는 분명 더 노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신랑님은 아내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현지에 최소 2-3번은 다녀와야 합니다.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3번이나 가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와의 관계, 행복한 국제결혼이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맞선을 보고 약혼식과 신혼여행을 하러 갑니다. 두 번째는 대사관 인터뷰와 전통 결혼식을 하러 갑니다. 첫 번째 맞선과 약혼식은 선을 본 다음 날 결혼중개회사 직원들이 들러리를 서서 치러지는 약혼식입니다. 물론 한 번만 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이 약혼식이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부의 가족,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 정도를 불러서 약혼식이 진행되죠. 물론 맞선을 보고 난 다음 날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멀리 산다면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부모님과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 고향의 가족들과 주변 친척, 친구들이 모두 참석하는 현지 전통 결혼식을 한 번 더 치르기 위해 두 번째로 현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 때는 휴일 포함하여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오는데 신랑님은 단순히 신부와 호텔에 머물면서 관광만 즐기는 시간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시간을 보내보길 추천드립니다.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 마을에 며칠간 숙식을 하며 보내보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대가족 문화가 있어서 7, 80년대 한국의 집성촌 형태의 마을로 이루어 사는 문화입니다. 이런 대가족 문화가 있어서 한 동네에 온 집안 친척들이 다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친지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지내온 주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고 같이 전통 결혼식까지 올린다면 신부가 행여나 다른 마음을 품고 이혼하는 것은 동네에 부끄러운 일을 만드는 것이니 신랑에게는 하나의 좋은 예방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신부의 친구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죠. 친구들에게도 말이 잘 안 통해도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같이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혼식 때 친구들에게 축하도 받고 너무 행복한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훗날 추억이 될 것이고 자녀가 생긴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상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추후 아내를 더 잘 이해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면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부가 공부하게 될 한국어 어학당에도 가보십시오. 가능하면 아내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도 같이 들어보고 수업이 끝나면 옆에서 과외도 개인적으로 해준다면 신부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신랑이 방문하면 신부가 어학당 수업을 며칠 빠지고 신랑과 관광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관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내가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셔야 아내를 더욱 가까이서 알 수 있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사소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결혼 생활을 순조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랑님에게는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신부의 나라에 갈 기회는 최소 2차례 이상은 있습니다. 그 소중한 기회에 마음을 다해서 많은 추억과 즐거운 경험을 신부와 함께 만드시길 바랍니다. 연애 결혼을 통해 결혼하는 분들은 몇 년 동안 경험을 쌓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분들은 짧은 시간으로 만회해야 됩니다. 2-3번 정도의 신부 나라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시간이면 10일 정도는 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면 나름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몰라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외에도 베트남 동남아시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잘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내와의 추억과 즐거운 경험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상대의 문화적 환경, 개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진심으로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아내도 남편의 진심을 알아볼 것입니다. 캄보디아 댁 당구 챔피언 스롱 피아비를 아시나요? 이 신부의 남편처럼 아내를 진심으로 대하고 응원해준다면 아내의 잠재된 능력으로 멋진 부부 생활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디 공무원들은 실정을 모른 채 탁상 행정들을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동남아 출신 신부에게 성매매 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여겨집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어졌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